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26차례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것은 무능한 정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주택자들은 얼마나 서럽고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무주택자들 낭망하지 마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훗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4년 2개월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기준으로 제가 무작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강남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건축연도는 2006년입니다. 전용면적 84.9231제곱미터인데요. 전용면적은 25.7평이고 분양면적은 33평형을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날 그때가 1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 2021년 7월 27일 2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으니 인상액이 무려 15억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무려 115%가 올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연도는 2009년이 되겠고요. 전용면적은 84.93제곱미터, 2017년 5월 25일에 17억 5천만 원 했던 것이 지난 2021년 7월 11일 35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상액은 17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건축연도는 2008년입니다. 13년 된 아파트죠. 전용면적 84.79제곱미터, 2017년 5월 23일 10억 5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2021년 7월 12일에 2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13억 7천만 원이니까 상승률은 무려 130%가 올랐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고덕주공 9단지 건축연도는 1985년이니까 36년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83.52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5월 24일에 5억 4,900만 원인 아파트가 2021년 6월 30일에 14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9억 1,100만 원인데요. 상승률은 무려 166%가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강북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단지 건축연도는 2008년이니까 13년 된 아파트가 되겠는데 전용면적은 84.5978입니다. 2017년 5월 22일 날 9억 4천만 원 가던 것이 2021년 6월 9일에 1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9억 원인데요. 상승률은 95.7%가 올랐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우성아파트 건축연도 2004년이니까 17년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84.67제곱미터, 2017년 5월 2일에 5억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021년 4월 8일에는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7억 5천만 원, 상승률은 150% 올랐습니다. 노원구 산계동 대림 2 편한 세상 건축연도 2002년입니다. 전용면적 83.87제곱미터, 2017년 5월 20일 3억 7,5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5월 15일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2억 7,500만 원으로 상승률은 73%가 올랐네요. 도봉구 도봉동 중흥 S클래스 건축연도 2004년입니다. 전용면적 84.996제곱미터, 2017년 7월 9일 3억 4,300만 원인데 2021년 6월 24일 6억 8,2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3억 3,900만 원입니다. 상승률은 98.8%가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자이 1단지
건축연도는 2013년입니다. 전용면적 84.5368제곱미터. 2017년 5월 4일에 6억 9천만 원이었는데 2021년 4월 23일에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4억 6천만 원이고 상승률은 67%가 올랐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행복한 마을 건축연도는 2011년입니다. 전용면적 84.5087제곱미터. 2017년 5월 11일에 2억 600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 7월 20일에는 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1억 3,400만 원이고요. 상승률은 65%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풍림 1차 건축연도는 1992년입니다. 29년이 됐네요. 전용면적 84.81제곱미터. 2017년 5월 27일 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3일에 3억 8천만 원이니까 인상액은 1억 2,500만 원이고요. 상승률은 49%가 올랐습니다. 성남시로 가보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위례역 푸르지오 4단지 건축연도 2017년입니다. 4년밖에 안 됐죠. 전용면적 83.002제곱미터. 2017년 11월 24일 7억 2,930만 원이었는데 2021년 7월 14일 15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8억 570만 원이고요. 상승률은 110%가 올랐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주공 그린빌 건축연도 2002년입니다. 전용면적 84.51제곱미터. 2017년 5월 20일 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2021년 7월 6일에 5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상승률은 70%가 올랐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촌마을 현대 5차 건축연도 1993년입니다. 전용면적 84.75제곱미터. 2017년 5월 13일 5억 4,500만 원. 2021년 7월 24일 12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6억 5,500만 원. 상승률은 무려 120%가 올랐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건축연도 92년입니다. 1992년 전용면적은 84.87제곱미터. 2017년 5월 30일 4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 21년 7월 10일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인상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상승률은 95%가 올랐습니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중흥S클래스 건축연도 2005년입니다. 전용면적은 84.768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2017년 5월 13일 2억 5,500만 원, 2021년 7월 28일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상액은 2억 9,500인데요. 상승률은 115%가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은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성남동 센스빌 건축연도 2003년 18년 된 것이죠. 전용면적 84.8제곱미터. 2017년 5월 12일에 2억 800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 8월 3일에는 1억 8,2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으니 2,600만 원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4%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용면적은 같지요. 그러나 입지 기준에 따라서 매매가격 차이가 약 20배가 납니다. 그러니 갈수록 이런 아파트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렬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세계 경제 흐름으로 볼 때 2019년부터 크나큰 세계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는데요. 팬데믹 사태로 모든 국가가 저금리와 유동성 자금 확대로 지금 지연되는 것 뿐입니다. 지금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국가부채 확대로 위험 요인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펙트 스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도 깊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침체기가 있으면 반드시 하락기가 있고 하락기 이후에
회복기가 있으면 반드시 상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이렇게 인상되게 되면 투기 목적으로 투기한 사람들은 많은 불로소득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투기가 아니고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미실현 이익이 발생한 건 사실이죠. 기분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주택 소유한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보이스라든가 즉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각종 공과금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삶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요즘 팬데믹 사태로 소득이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금액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즘 무주택자들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영끌이라도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러나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언제 집을 마련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심리전이 강한 상품입니다. 현재 급매물이 쌓이고 있는데도 거래가 실종된 상태이면서 호가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하락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부 지역에서는 2억에서 3억 원씩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모름지기 2022년 그리고 2023년 사이에 부동산 침체기 즉 쇠퇴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크나큰 재앙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2023년 이후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마이너스 피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미분양 주택을 공략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싸늘한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분다는 것은 뭐냐? 법원에 있는 경매시장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싸늘한 찬바람이 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들이 공포심을 느껴서 부동산 시장에 외면할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매수하시기를 권장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